오락가락 근로시간 개편 향방은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주 69시간은 심했다, 따져보면 69시간은 아니다 등등등등 이제 갑론을박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 준비해봤어요. 개편안 발표되고 반응 정말 뜨거웠습니다. 평론가님,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국정 과제입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연장 근로 관리를 현행 이 주 52시간제잖아요. 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이런 단위로 확대를 해서 일이 많을 때는 일 최대, 그러니까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이 적을 때 좀 몰아서 쉬자. 이런 취지로 이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발표 자체도 맞듣지 않아 하는 여론이 상당히 컸는데 중요한 건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실, 대통령 입장이 제각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69시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다. 주당 최대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이제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안 된다. 60시간 아래로 하자. 그러니까 60시간이라는 상한을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60시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다가 또다시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과연 이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시간제인지 오락가락한 이 입장 표명이 아무래도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이 지금 현행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제가 정착이 됐잖아요. 지금 현행 규정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일이 많든 적든 간에 주당 52시간을 넘어서 주당 53시간이나 5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빡빡하게 매주 따지지 말고 차라리 한 달 단위라든지 아니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를 해서 주 평균 52시간만 넘지 말게 하자라는 게 이번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좋은 취지는 놔두고 이 69시간이라는 것만 콕 못 박아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비판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처럼 해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69시간제라고 한다면 일주일당 최대 69시간 넘지 않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2시간제에 비해서 무려 17시간 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 69시간제가 아니라는 거고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일이 많을 때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 69시간만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발표와 관련해서 기절근무표 보셨나요? 계속 일하다가 주말엔 거의 기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는 차원에서 거짓 없는 근무표라는 걸 올렸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주에 몰아서 일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이제 야근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 주 묻지마 칼퇴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묻지마 칼퇴라는 말이 어폐가 있죠. 퇴근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퇴근하는 건 묻지 말거나 묻거나 묻지 말 필요가 없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퇴근 시간에 사실 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경우에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죠. 너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 역시 다른 나라들, OECD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책안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퇴근은 당연한 건데 야근이 당연하고 퇴근은 눈치 보는 그런 상황 참 많죠. 그러다 보니 뭔가 숫자, 시간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개편안이 좀 복잡해요. 69시간이란 말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2시간에서 그럼 69시간으로 대폭 늘어나는 건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같고요. 외신들도 우리의 이 근로시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논란을 조명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에서는 지금 52시간제를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방송이 나왔는데요. 이제 워라밸 어느 나라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 뭐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정착한 게 아니라 세계의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세대 간 논쟁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일터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신조어 말씀을 드리면 맡은 일만 최소한으로 소화하는 직장인을 가리키는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가 있고요. 또 자발적 퇴직이 급증하는 추세를 의미하는 대퇴사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뭐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 개혁 굉장히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죠. 뭐 프랑스의 모든 기능이 멈춰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마크롱이 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지금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인 겁니다. 이 개혁안의 중점 내용을 보면 퇴직 연령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62세에서 64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년 더 일해야 퇴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일하고 싶지 않다. 62세까지만 일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연금 개혁안에 상당히 반발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국 방송사들이 조명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벌기 위해서 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 이 노동이 지배하는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연평균 노동시간이 이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15시간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OECD 38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가 각각 1791시간, 1490시간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강도가 높고요. 그리고 사실 초과 근무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또 회식 있다고 붙잡아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게 한국 사회다라는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의 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 과로사를 정말 글쎄요 영어로 표현할 만한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로사라고 그대로 표현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야로부터 문매를 맞았다고요? 네, 이 여야로부터 문매를 맞은 상황, 그러니까 이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주 최대 69시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 장관 질타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이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각각 달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 같은 경우 여당도 물론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이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 근로 개편안 결국에는 장시간 노동 시간을 개선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정책이다라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 데에는 고용노동부 실책이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이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된 논란이 야기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이 꼭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좀 많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퇴근할 때 눈치 보던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또 칼퇴하면은 좀 눈치가 보이던 그런 시절이 또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퇴근 시간 되면 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 뭐 각자의 시간을 즐겨라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강제로 또 퇴근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야로부터 문매를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죠? 지금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 여론, 불타는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론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야당은 이게 또 공세 수위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측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52시간제가 바뀌어서 주 69시간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탁상공론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탁상행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기울여 담아 듣지 않았기 맞다. 때문에 지금 정부와 또 대통령실, 대통령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여야 역시 지금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야당의 공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법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당연히 국회 통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169석. 그렇죠.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 법안 통과가 어렵고요. 지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다시 정부가 고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불투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장 반응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 입장 경영계에서는 좀 환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장시간 노동 회기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이런 의견을 내보였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주 69시간제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계는 노동계를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69시간제라는 것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을 하고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 6일 근무를 계산한 결과다.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한 계산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 7일 근무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노동시간을 늘렸다라는 주장,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경영계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연장근로 이 관리 단위 자체를 변경해서 업무량이 증가했을 경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지 매주 69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9시간제 아마도 이게 사측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된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2018년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는데 현재 69시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 단위로 연장 근로를 관리할 경우에 한 달을 편의상 4주로 계산하면 69시간 근무 한 주 정도만 가능하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 개편안이 과로사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도 이 52시간제 시행 이후에 노동계에서 과로사로 부르는 뇌심혈관 질환 사망재해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이 뇌심혈관 질병에 따른 사망 원인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과로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좀 획일적, 경직적이었던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가 있는 경우에 좀 유동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의견인 거죠. 기업들 역시 연장 근로 관리가 좀 확대가 되더라도 주 69시간, 그러니까 최장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기업 302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기업의 75%가 연장근로 개편을 한다 해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에 이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 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활용 기업의 약 72%가 납품량이 한다든지 또 성수기, 설비 고장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고요. 평상시에도 연장근로 방안 활용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28%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개편 시에 주 60시간 이상 근로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기업의 상당수, 인력난이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게 제조업체들이죠. 제조업에서 약 90%가량이 이런 응답을 내놨고요. 규모로는 중소기업 약 77%가량이 이런 응답을 내놨습니다. 연장근로가 확대가 되면 이 건강권 보호도 또 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혼란이 가중된 와중에 MZ세대 노조가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다 이 MZ노조죠.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에 찾아가서 만나는 일에 굉장히 발품을 열심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키맨으로 부상한 게 MZ노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당초 정부는 이 기존에 주 52시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한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MZ노조가 환영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측이 완전히 빗나갔죠. 주 69시간제 유지하겠다,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는데 이 말이 바뀐 상황 모두를 지금 MZ노조에서 거부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대통령실,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게 지지율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이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서 30%로 하락했고요. 30%대로 하락했고요. 중요한 건 20, 30대 MZ세대 부정평가 비율이 10%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 대통령 지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MZ노조와 이 소통의 이 면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MZ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 본질인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할 말은 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이 MZ노조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일단 60시간이 됐든 69시간이 됐든 굉장히 근로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짜 야근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휴직 보장 등 확실한 이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MZ노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노조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새로운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 얼마나 포함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원안보다 나아진 내용으로 발표가 될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최근 국민의힘이 이들과 이 MZ세대 노조들과 치맥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치맥회동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청년 당정대가 MZ세대 노조와 치맥회동을 2시간가량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 당정대 하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이 청년 세대를 대표로 하는 정치인들이 이 MZ노조와 함께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도 지지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69시간제와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율 극복을 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 MZ노조와 직접적으로 이 소통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윤 대통령 직접 전화로도 이 소통하는 노력을 보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통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MZ노조 측에서는 포괄임금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짜 야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MZ세대 외에 기존 노동계를 대변하던 민주노총도 지난 주말이었죠. 집회까지 열면서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 냈죠. 그러니까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를 지금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 이 개편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한다라고 하면서 건강권, 생명권을 훼손하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임금 삭감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조의 대표성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고 만나고 있는 상대가 MZ노조잖아요. 여기서 이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의 대표성을 훼손했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노노 갈등을 주장하는 계약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 대해서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 예비 음모 혐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또 인간의 존엄 가치 침해, 행복 추구권 침해 등으로 고발할 계획도 세우면서 4월과 5월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고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MZ노조가 출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또 투쟁하겠다,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투쟁 아니면 경고 파업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도 뭔가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이 노조를 대변하는 방법을 다시 고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고발 계획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 예비 음모 혐의. 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어떤 정부가 어떤 대통령이 국민들을 과로사로 몰아넣게 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설득력을 잃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실천적인 방향,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후에 파장이 커지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노동종사자들의 초청에 함께한 오찬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잘 챙기겠다 또 이런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 원안을 보면 사실 건강권과 휴식권을 잘 챙겼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한 달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짜 노동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우려와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일단 건강권 또 이 휴식권 확실하게 챙기겠다라는 걸 MZ노조가 원하는 게 아니죠. 챙길 거면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디테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계획이라고요. 4.5일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 5일제잖아요. 4.5일제로 나가는 게 노동의 미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5일제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소리도 냈고요. 또 지금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 52시간제처럼 4.5일제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관련해서 지금도 정부가 내놓은 모습을 보면 MZ노조를 먼저 찾아가서 이런 개편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먼저 소통을 했다면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그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취지를 고려해서 토론회 등 여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재택근무가 가능할까 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효율이 늘었다, 능률이 좋았다 이런 평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근무 시간을 유연화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곳곳에서도 재택근무가 좀 더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칠레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이 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 45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게 이 법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주 나흘 동안 10시간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일 근무를 하고 3일 동안은 휴무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추구가 화두가 되면서 호주 같은 경우도 주 5일제를 주 4일로 바꾸는 논의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구호단체가 주 5일 근무제 급여를 유지하고 주 4일제를 공식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간 이 구호단체 같은 경우는 주 5일, 지금 35시간 노동 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정규직원 보수 삭감 없이 주 4일 30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근무 유연화를 내세우며 서둘러 좀 진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개편안 정말 정교하게 다듬고 근로자들도 경영계도 국민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모색하는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 근로시간 개편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주 52시간제로 어떤 경직된 근로시간 유연화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52시간에 묶여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많은 제조업도 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이 일례로 IT 개발자라든지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몰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행법에 묶여서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일을 할 경우에는 불법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업종에서는 탄력 이 근로시간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이번에 정부가 고민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때는 일단 이 취지를 살려서 이 사업자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과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를 씻어낼 만한 안전판을 담은 새 방안을 내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장 목소리를 촘촘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반응을 해서 디테일한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듬어진 안을 통해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도 취하면서 또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